안녕하세요. 은퇴한 외과 의사 이서진입니다. 제 삶은 항상 통제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간 외과 의사로 살며 2만 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했죠. 제 칼날은 단 한 번도 떨린 적이 없었고, 제 진단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저는 제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완벽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인생의 치명적인 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저는 그토록 꿈꿔왔던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달콤한 휴식이었죠. 특히 제 완벽한 며느리 수연은 이런 저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버님, 선생님 말씀대로 혈압약은 절대 걸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시죠. 그녀는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혈압약을 챙겨 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건강즙을 늘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에 그저 흐뭇할 뿐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자식, 복은 타고났다며 자랑하고 다녔죠. 하지만 의사로서의 예민한 직감은 작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저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는 수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노트북을 덮었죠. 아버님, 깜짝 놀랐어요. 회사 발표 자료 때문에요. 라고 변명했지만 화면에 스쳐 지나간 낯선 이름과 제주도 타운하우스 투자 계약서라는 파일명이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외출했다가 수연이 낯선 남자와 몰래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연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곧 끝날 거야. 라고 말하며 그 남자와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완벽했던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 증상은 제 통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평생 모아온 퇴직금과 재산이 대부분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죠. 은행에 문의하자 아드님 명의로 대리 출금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 진우를 추궁했지만 진우는 아버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적 없어요. 라며 발뺌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진단해왔던 저는 진우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떨리는 심박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 명의가 며느리 수연 앞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언제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수연은 저에게 건강검진을 받자고 권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모르니 신분증과 도장도 챙겨가세요. 서류 작성할 일이 있을 수도 있대요. 당시에는 당연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저는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갈게요. 라며 자리를 비웠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제 신분증을 위조하여 명예 변경 서류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향한 치명적인 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제 몸에 직접 투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매일 아침 수연이 챙겨주던 혈압약이 수상했습니다. 저는 남은 약 몇 알을 몰래 챙겨서 제 예전 동료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성분에서 소량의 디곡신 DIGOXIN 성분이 검출됐죠. 디곡신은 심장병 치료제로 사용되지만 과량 투여
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연은 제가 심장병을 앓고 있음을 이용해 서서히 저를 독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극진한 간병은 효심이 아니라 독살 계획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제야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적인 민낯을 보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는 아들 진우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며느리의 계획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버지, 착각하시는 거예요. 수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라며 외면했죠. 사실 진우도 수연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투자 실패로 인한 거액의 빚과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카 유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진은 현재 경찰청의 프로파일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삼촌,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예요.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유진의 냉철한 조언은 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명의로서가 아닌 복수국의 설계자로 변모했습니다. 유진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저는 며느리 수연 앞에서 일부러 기억력이 더 나빠진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약을 건네주면 내가 언제 이 약을 먹었지? 라고 되묻거나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잘해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수연은 제가 노인성 치매에 걸렸다고 믿으며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외출한 사이 저는 그녀의 방을 뒤져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의 방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와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서류들은 저의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독한지 여실히 보여주었죠.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진 서류철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수연과 낯선 남자 강승현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물론 투자 사기와 재산 가로채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계획서였습니다. 새벽에 노트북으로 보던 파일들 제주도 타운하우스 투자 계약서이 모두 제 재산을 빼돌려 강승현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계획의 일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아들 진우와 수연의 위장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혼 날짜는 이미 한 달 전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 집에서 살고 있었죠. 이는 진우가 자신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절과 헌신은 모두 위장된 사기 행각이었고 아들마저 그 끔찍한 계획에 동참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 거실에 그들을 앉혔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악행이 담긴 녹음 파일과 증거 서류들을 내밀었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수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언제 집도 마련하고 아이도 가질 수 있겠어? 이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건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과 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지만 너희들의 병은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구나. 너희들이 벌인 짓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결국 수연과 진우는 사기와 살인 예비 음모죄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수연과 함께 사기를 계획했던 강승현도 경찰에 붙잡혔죠. 제 재산은 모두 원래대로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배신감과 허탈함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징역 8년, 진수는 징역 5년, 그리고 강승현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연민보다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탐욕의 대상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년 후 저는 유진과 함께 병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병원은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로 운영됩니다. 저는 명의로서의 사명을 다시 찾고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버지를 잃을 뻔했어요. 진우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희들의 병은 내가 고칠 수 없었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란다. 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가족을 향한 믿음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좀먹던 병을 진단하고 제 인생을 다시 살려내려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진짜 삶의 가치를 되찾았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고 자신을 지켜내세요.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